연금보다 중요한 것 은퇴 후 어디서 살아갈 것인가? 살기 좋은 동네의 조건병원, 교통 등. 은퇴하면 뭐하고 살지? 이 질문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꼭 붙어야 할 말이 하나 있어요. 어디서 살지?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연금을 떠올립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꼼꼼하게 계산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안도하죠. 그런데 막상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면 혹은 실제로 은퇴를 하고 나면 전혀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병원 가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네. 차 없으니까 아무 데도 못 나가겠네. 집은 넓은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네. 이때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어디서 사느냐가 더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요. 연금은 통장에 찍히지만 삶은 공간에서 흘러가니까요. 은퇴 후 삶, 집이 아니라 동네가 중요해진다. 현역 때는 집이 잠자는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아침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니 동네 환경이 어떻든 크게 상관이 없었죠. 병원은 회사 근처로 다녔고 교통은 출퇴근만 잘 되면 됐고 이웃과의 관계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을 집과 동네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건 평수나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라 살아가기 편한 구조입니다. 은퇴 후 살기 좋은 동네를 결정짓는 조건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병원 접근성 아플 때 바로 갈 수 있느냐? 은퇴 후에는 병원이 선택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큰 병이 아니어도 정기검진, 물리치료, 치과, 안과, 한의원까지 병원 갈 일이 잦아지죠. 이때 대학병원까지 1시간 걸리는 곳과 동네 내과가 걸어서 10분 거리인 곳은 삶의 피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건 대형 병원 하나가 아니라 내과, 정형외과, 치과, 약국, 이 생활권 안에 고르게 있는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아프면 참자가 아니라 귀찮아서 안 간다가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병원이 멀면 진짜로 안 가게 되거든요. 2. 교통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느냐? 은퇴 후에도 계속 운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시력, 반사신경, 체력 때문에 스스로 운전을 줄이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이때 대중교통이 불편한 동네는 곧 고립된 동네가 됩니다. 은퇴 후 교통의 기준은 이겁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10분 이내. 환승 없이 주요 생활시설병원, 시장, 문화시설에 갈 수 있는지, 택시 잡기가 쉬운지, 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동네는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빨리 삶의 반경을 좁혀버립니다. 3. 생활 인프라 매일 쓰는 것들이 가까이 있는가? 은퇴 후에는 대형 쇼핑몰보다 시장, 마트, 공원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걸어서 장볼 수 있는 시장이나 마트, 매일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나 하천, 도서관, 문화센터 같은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으면 하루가 단조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인프라가 없으면 하루가 TV와 스마트폰으로만 채워지기 쉽습니다. 4. 사람 나와 비슷한 삶의 리듬을 가진 이웃이 있는가? 은퇴 후 외로움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는 더 그렇죠. 이때 동네에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고 자연스럽게 마주칠 공간이 있고 경로당, 동호회, 문화강좌가 활성화돼 있다면 삶의 만족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집은 같아도 혼자가 아닌 동네는 전혀 다른 경험을 줍니다. 사례 1집값만 보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김씨 68세는 은퇴 후 서울 아파트를 팔고 지방의 전원주택으로 내려갔습니다. 집값은 절반도 안 됐고 마당 있는 삶에 대한 로망도 있었죠.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서울 근교로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병원이 멀고 버스가 하루 몇 번 없고 겨울엔 눈 오면 고립됐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무릎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병원 한번 가는 게 하루 일정이 돼버렸습니다. 돈은 남았는데 살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김 씨는 결국 집값보다 생활권이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배웠다고 말합니다.
살에 이 차를 놓는 순간 동네의 진짜 가치가 보이더라. 박씨 72세는 수도권 외곽의 대단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었죠. 하지만 운전을 그만두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원도 마트도 친구도 전부 차가 있어야 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하철역과 병원이 가까운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생활은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은퇴 후에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동네가 곧 자존감이 됩니다. 살에 3사람이 있는 동네가 결국 답이더라. 이씨 70세는 처음엔 조용한 신축 아파트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우울감도 점점 커졌죠. 이후 문화센터와 시장이 활성화된 동네로 옮기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요가 수업, 글쓰기 모임, 단골 가게에서의 안부 인사까지. 돈 쓰는 재미보다 사람 만나는 재미가 더 크더라고요. 은퇴 후 행복은 의외로 사소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마무리하며 연금은 숫자지만 동네는 삶이다. 연금은 중요합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은퇴는 재정 계획이 아니라 생활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 그 동네에서 내가 아프지 않아도, 아파도, 혼자여도, 늙어가도 괜찮은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아무리 연금이 많아도 불편한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면 통장부터 보지 말고 동네부터 걸어보세요. 그 동네에서 내가 천천히 늙어갈 수 있는지, 하루를 무리 없이 보낼 수 있는지. 그게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결국 동네가 몸을 만들고 뇌를 지킨다. 마음먹기 나름이지 동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특히 은퇴 이후에는 이 영향이 훨씬 커집니다. 왜냐하면 하루 중 대부분을 같은 공간, 같은 반경 안에서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동네 환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건강을 좌우하는 적극적인 요인이 됩니다. 1. 걷기 좋은 동네는 실제로 수명을 늘린다. 먼저 가장 명확한 근거부터 보죠. 미국 공중보건학 회어 메러컨 저널 어브 퍼블릭 헬스에 실린 여러 연구에 따르면 보행 친화적인 동네에 사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노인보다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걷기 쉬운 인도, 가까운 상점과 병원, 안전한 횡단보도. 이런 환경에서는 운동해야지라고 마음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하루에 10분, 20분씩 쌓이는 이 걷기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근력 감소 속도를 늦추고 당뇨와 고혈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의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 못 가지만 환경이 만드는 움직임은 지속된다는 것. 은퇴 후에는 특히 이 차이가 큽니다. 2. 병원 접근성은 건강 상태보다 건강 유지를 좌우한다.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외로 얼마나 아프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관리하느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치매 같은 만성 질환은 초기에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이 멀면 귀찮아지고 미뤄지고 결국 악화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여러 노인의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사는 노인은 입원율과 중증 질환 비율이 낮다. 그러니까 병원이 가까운 동네는 아픈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관리할 수 있는 동네인 셈이죠. 3. 교통은 뇌 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교통 접근성은 치매 위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과 북유럽에서 진행된 노년기 인지 기능 연구를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외부 활동을 지속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느린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동 자체가 뇌 자극이고 일정 짜기, 환승, 사람 만나기가 전부 인지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통이 불편한 동네에 살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외부 자극이 줄고 사회적 고립이 심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 문제가 아니라 뇌 사용량이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4. 사람 많은 동네가 우울증을 줄인다. 노년기 우울증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인의 정신 건강은 개인 성격보다 사회적 연결망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공원, 문화센터처럼 사람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는 동네에서는 하루에 몇 마디라도 대화를 하게 되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게 되고 나도 이 사회의 일부다라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자존감과 생존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5. 결국 은퇴 후 삶은 결정 피로를 줄이는 싸움이다. 노년기의 중요한 개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바로 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하는 게 피곤해지고 복잡한 판단이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이때 살기 좋은 동네는 결정을 줄여줍니다. 나갈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이 나갈 수 있고 어떻게 가지? 생각 안 해도 이동할 수 있고 아플 때 어쩌지? 불안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즉, 좋은 동네는 에너지를 아껴주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 가장 귀한 자원은 돈보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연금 얼마면 충분할까?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차 없이도 살 수 있을까? 아프면 당일에 병원에 갈 수 있을까?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구조일까? 나처럼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까? 이 질문들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동네라면 그곳은 단순히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늙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게 연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진짜 은퇴 설계입니다.